여러분들은 영국인과 프랑스인, 미국인을 구별해낼 수 있으신가요? 동양 사람들에게 서구권 사람들의 외형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여겨지는데요. 반대로 서양 사람들도 동양인들의 사진을 놓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몽골은 골격이나 생김새가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외국인들은 한국인만큼은 유달리 다른 아시아 사람들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크고 늘씬한 한국인들의 체형을 보며 놀란다는데요. 실제로 아시아에서 한국은 키다리로 불리고 브라질, 루마니아보다 평균 신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키 유전자 말고도 한국인들 중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해 본투비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냐, 혼혈이냐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온 몇몇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곤 한다는데요. 나이가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을 아직 일본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외모를 과거의 일본인들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예상과는 달리 큰 눈, 오똑한 코를 가진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인들이 혼혈일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이 이야기는 먼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기록에서 한국인은 다른 아시아인들과 외형이 달랐다고 서술되어 있었는데요.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을 방문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 쓴 책에 한국인은 참신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중국인과도 일본인과도 닮지 않은 반면에 두 민족보다 훨씬 잘생겼다. 한국인의 체격은 일본인보다 훨씬 좋다라고 썼죠. 그리고 1930년 미국인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가 펴낸 책 극동회상 사기에는 처음 본 조선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회색과 파란색 그리고 갈색 눈동자의 머리칼은 붉었다. 그들의 신장은 모두 180cm가 넘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 눈동자가 회색이거나 푸른색이고 머리칼이 붉은 사람이 있다고 싶은 것이죠. 맞습니다. 샌즈가 본 것은 바로 백정이었는데요. 고려 후반의 북방 유목민들은 조선시대에 들어 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덩치도 크고 생김새도 달랐는데 서로 뭉쳐다니며 도둑질을 해 조선의 골칫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선이 펼친 유화책에 결국 동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관적이나 부역도 모른 채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는데요. 조선에 들어서면서 이들에게 백정이라는 직업을 주고 군역이라는 국방의 의무도 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의 혼인을 장려하면서 몇몇 백정은 적은 수이지만 벼슬길에 오르기도 하는 등 점점 사회에 동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방 유목민과 일반 백성들의 혼혈이 태어나기도 했죠. 북방 유목민들의 특징은 현재 몽골 유목민들과 굉장히 유사한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눈썹이 짙고 움푹 들어간 눈에 얇은 색의 눈동자, 유독 하얗거나 유독 가무잡잡한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 등 일반적인 황인종과는 다른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의 얼굴이 후손에게 남아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들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단일민족을 엄청나게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손바닥 뒤집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단일민족을 외쳐왔지만 사실 한국인들은 수만 년 동안 혼혈로 진화한 다인종 민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박종화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가 대표로 있는 클리노믹스는 158명의 현대인과 115개의 고대인 유전자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미남 미녀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미인이 많은 이유는 비극적인 침략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기도 하죠.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어 다양한 민족의 침략을 받았는데요. 슬라브 민족과 페르시아는 물론 터키와 몽골계가 섞여 혼혈 인구가 많고 그만큼 미인과 미남이 많은 나라로 유명한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한국도 비만도 없고 피부가 고운 데다 신장도 우월한 편입니다. 그동안 단일 민족을 외쳐오긴 했지만 사실 단일 순수 종자와 같은 민족은 없긴 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순수 혈통의 폐해는 바로 옆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일왕 히로히토만 해도 사촌인 나가코와 결혼했죠. 그러다 보니 일본은 유전병이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단일민족 국가나 단일 출통 국가를 내세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의 김씨의 경우에도 김수로 왕이 인도인인 허황우와 결혼하면서 단일 혈통이 깨져왔죠. 오히려 이제는 지구촌이라 불리며 전 세계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요즘이기에 배척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유 덕분에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 가수와 백댄서들이 공연을 한다고 치면 작은 키와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어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인들은 동양인들 중에서도 큰 키와 밝은 피부색으로 서양 국가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주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류가 먹힐 수 있었던 것이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류 열풍의 폭발적인 인기는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을 더 쉽게 구분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한국인들의 특징만 콕 집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주 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국인은 딱 보면 한국인이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을 구별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잘못한 일이나 창피한 일이 있다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인 척하라는 글도 올라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다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의 이미지를 망치는 일은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역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한데요. 이런 내용의 글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수많은 외국인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전 엄청 기대했음.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동양인들은 다 작을 거라 생각해서 말이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찌나 실망했는지. 한국인들은 동양인들 중 가장 키가 크고 평균 키가 173이라더만요. 저는 평균 조금 넘는데 제 또래 한국 애들하고 있으면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한국 여자애들 아줌마들은 180보다 작으면 작은 걸로 침. 한국 여자들아 제발. 신기하게 나는 키가 194인데 한국에서는 엄청 크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 중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는 거인국의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재미있었는데 말야. 한국인 남자 평균 키가 175.8이라며 거의 서양이랑 맞먹네. 한국인들은 원래 DNA부터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구나. 그런데 여기다가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영양분까지 제대로 섭취하니 커질 수밖에 없지. 확실히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생김새가 우리랑 이질감이 없어서 친근했는데 성격도 화끈하고 잘 놀더라고. 한국인들은 잘생겼어. 그리고 예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욕심까지 많아서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자기 관리를 하더라. 한국인 남자들 중에 피부에 점 있는 애를 못 봤고 여자들 중에는 안경 낀 사람을 못 봤어. 있는 애들이 더하다는 걸 그때 알았지. 한국인들이 예쁘고 잘생긴 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솔직히 혼혈이 가장 건강하고 예쁘다는데 한국인들이 그걸 또 증명해냈네. 나도 이쯤 되니 내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할머니에게 물어봐야겠어. 기대되는걸? 앞으로도 한국인들만의 특성을 잘 유지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